20년을 싸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쌍욕하면서. 그러면 둘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둘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러면 상담에 와서 둘이 있어봤자 좋은 일이 없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원래 패턴의 대화는 하지 않게 하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해야 될 대화를 가르쳐 주거든요. 고맙다. 일상의 되게 소소한 경험을 웃으면서 말하는 거 가르쳐요. 그때서야 말해요. 저 남자가 저렇게 웃는 사람이었어서 내가 만났었지.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되게 당차고 힘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저 여자 만났었지. 되게 작은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커피 마코공도조 원장 김혜진입니다. 상담이랑 치유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부부들의 어떤 갈등 사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가 양쪽이 다 일을 하고 아이가 없는, 결혼한 지 한 7년 차 정도 된 이제 중년인데, 남편도 굉장히 일을 이제 많이 하고 경제적 부를 좀 이뤄 놓은 상태이고, 아내도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런 거예요. 집에만 오면 남편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충전기처럼 꽂혀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튀어. 근데 아내가 되게 이제 정말 여성적인 분이에요. 이해심도 배려도 많은 사람. 초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느라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봐준 거죠. 남편 쉬라고 같이 밥 먹고는 혼자 방에서 이제 자기 할 거 하고 뭐 좀 게임도 하고 해서 혼자 영화도 보고. 근데 남편이 막 이런저런 채널 텔레비전 보는 게 자기한테 별로 안 맞아서 본인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해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이 지속이 되면서 집에만 오면 남편은 소파에 이렇게 충전기에 꽂혀 있고, 아내는 방에 들어와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근데 그 얘기를 몇 번 싸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내가 이제 포기하는 건. 그 상담센터에 와서 얘기 물어봤어요. 뭘 원하냐? 했더니 자기는 남편이랑 집에 와서 산책하고 싶다. 얼굴 보면서. 집에 와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은 좋은 사람 같아, 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전혀 옳대요. 자기는 일을 하느라 너무 소진이 내니까 이 시간은 쉬어야 내일 일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충전하는 시간이, 자기는 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내일 이제 장전해서 발사! 막 싸울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은 꽂혀 있어야 돼, 이걸. 그 쇼파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정서적으로 완전히 사실 차단한 상태죠. 그래야만 치유를 얻으니까. 남편이 몰랐대요. 근데 남편이 다행히 아내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아내에게 거절해봤자 남는 게 없는 걸 안다는 것도 좀 합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몇 회기 만에 또 이제 괜찮았어요. 둘 손잡고 들어오면서 자기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몇 회기에 걸쳐서 뭘 했냐면, 아내가 그토록 그 장면에서 왜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소외감을 느끼고 몇 년 동안 울었는데, 자기네 여자분은 사실은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에 왔어요. 근데 남편은 전혀 몰랐어.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래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울면서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 않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해를 구한 건, 남편은 그 충전기에 꽂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을 산다는 거였고, 아내는 그 시간에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정서적 소외감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무미 건조함, 공허와 외로움, 단절감, 버려지고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산책을 하자. 남편이 기꺼이 산책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물론 이제 그게 주에 뭐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된 거라 어떤 소외감의 어떤 조절을 하게 된 건데, 결국 그러면 남편만 희생한 거냐? 아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걸 하니까 좀 힘이 난다. 오히려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기만 하면 내가 충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아내도 그 시간에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둘이 갈등을 보는 것도 줄어들고. 되게 극심한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8년, 20년 가까이 싸웠던 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은 이제 50대에 가까워 오셨고 자녀는 대학생인 거죠. 그런 부부들은 사실 몇 회기를 해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기를 다 해소하지 못해서. 근데 그런 부부들은 나중에 이제 각자의 심리적 해소들을 겪고 나서 부부 상담을 할 때 대화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년을 싸웠어요. 아니 20 몇 년을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쌍욕하면서. 그러면 둘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둘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이. 그러면 상담에 와서 둘이 있어봤자 좋은 얘기 없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원래 패턴의 대화는 하지 않게 하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해야 될 대화를 가르쳐 주거든요. 고맙다. 일상의 되게 소소한 경험을 웃으면서 말하는 거 가르쳐요.
그때서야 말해요. 저 남자가 저렇게 웃는 사람이었어서 내가 만났었지.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되게 당차고 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저 여자 만났었지. 이게 되게 작은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부정적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면 그 안에 불레로 빠져드는 거라서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서적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랑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부부관계는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나한테 해도 그대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그대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아픈 장면은 가장 아프게 재연출. 그게 가뜩이 우리 기뻐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관계를 배워야 돼요. 회복하는 관계. 그걸 배우는 것을 기꺼이 하시는 분들이 회복하고 그걸 어떤 사랑과 신뢰 안에 부부의 어떤 존중 안에 그 범주 안에서 양보하고 이해할 때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